뭐 사실은 학생 시절부터 가라의 왕묘를 찾는 게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지배자묘가 없으면은 그거는 정말 전설상, 설화상에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가야에는 기록이 없고 오로지 남은 것은 가야의 유적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장 절실한 문제가 김해의 지배자 무덤의 확인이었습니다. 대승동 고분군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사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분군인 줄 모르고 그 도굴된 석강묘 안에서 이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대승동 고분군하고 처음 접했던 기억이고, 그 능선을 밭으로 개간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개 사육장도 있었고 쓰레기도 매립이 되어 있었고 아주 허망한 땅이었습니다. 과연 저 구렁에 이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그런 가야의 무덤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발굴에 참여하면서 이제 같이 또 다른 대학에서 또 온 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때 또 친분도 사귀고 발굴도 하고 좋은 유적도 또 보고 그렇게 좋은 기회였죠. 그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현장 가서 노가다 뛴다 생각하고 간 거니까 유적 좋은 거에 발굴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경험이었죠. 집을 나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하셨죠. 그리고 가야 꼭 가야겠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저는 이제 이 고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대학 박물관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겨울 방학 아니면 여름 방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때도 이제 6월 달에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 6월 하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위 너무 더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온 음료가 그때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제 탈진하기 싫어가지고 탈진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온 음료를 처음으로 이제 마시기 시작했죠. 그 맛도 없는 거.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방에서 그 밤을 지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아침이 되어서 발굴 현장으로 나가는 걸 바랬습니다. 김해 지역은 비닐하우스가 처음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겨울 발굴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겨울 발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유동식 비닐하우스, 유구에 딱 맞게끔 비닐하우스를 일하는 아저씨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비 오지 않는 이상은 발굴을 하는 거죠. 여름, 겨울에는. 무슨 장난치나 싶을 정도로 붓을 가지고 뭘 틀고 있는데 저게 발굴인가? 딱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빠져서 보니까 거기에 뭐 도자기인지 쇠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유물이었어요, 유물. 제일 짜릿했다고 해야 될까요? 발굴하는 사람들끼리 얘기 중에 이제 뭐 전기가 오는 그런 걸 느꼈을 때는 이제 23호분 동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경이라는 생각을 추워도 못하고 청동 유물을 봤는데 뭐 파행동길까 아니면 다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파다 보니까 이제 동거울이었어요. 그래서 대승동에서는 그때 이제 도굴되지 않은 완형의 동경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파영동기가 그 국내에서 처음 출토되었고 그걸 처음 발굴한 사람이 접니다. 정말 안 해보신 분은 못 느끼실 겁니다. 그 희열. 저 같은 경우는 2호를 발굴했을 때
그 칠정들이 그 열매 단위로 이제 딱 쌓여 있었던.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 모든 게 최초고 최초 발굴이고 처음 나오는 유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많은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를 해고해 보면은 저로서는 참 눈물 나는 기쁨이었죠. 정말 1년 만에 놀라운 결과, 정말 뭐 한국의 학자는 물론이고 일본의 학자, 중국의 학자, 그 좀 세계적인 뭐 가야사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다 놀랐겠죠. 뭐. 대승동 고분군이 발굴됨으로써 비로소 가야 연구의 본격적인 장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죠. 뭐 바꿔 이야기하면은 김해 대승동 고분군은 가야의 출발이자 가야 그 자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대승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뭐 유물은 화려하지만은 무덤이 시각적으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뭐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대승동 고분군이 이제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가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그런 유적이 아니고 이제 세계인들에게 이제 이게 세계인들의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유산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엄청 기쁘고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보다 좋을 수도 없고, 그러나 이보다 더 책임이 박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 대승동 고분군이 우리 잘 아는 어린이들, 이곳에서는 정말 신라 고구려 백제에 못지않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 가락구 역사와 문화를 소시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전체 고분군의 규모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왜 세계유산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야 시대는 이 주변이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자리한 굉장히 경관이 좋은 곳에 무덤을 썼고 또 우리 선조들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건한 마음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가지고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당시의 그 열정의 참모습이 지금으로서는 부럽기만 할 뿐입니다. 근데 20대 후반에 물론 뭐 더위와 추위와 뭐 그걸 사투를 벌이면서 발굴에 참여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대승동 고분군을 발굴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한 2배, 3배의 노력을 더 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족했다고 봅니다. 발굴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흙 한 줌 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더 땀 흘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 모든 여름날에 그리고 또 추운 겨울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발굴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성과를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엄청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3, 40년 전에
신경철이는 정말 부끄럼 없이 지적인 몸, 지적인 도전을 다했구나. 좀 제 자신에 대한 가찬인 것 같습니다만은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